근데 그런 상태 자체를 유지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상위 3% 안에 드는 그런 강한 사람이 될 거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0.1%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내가 이 심신을 온전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 전제가 필수인 겁니다. 상태가 온전해지면 이 방어 기제가 해제되기 때문에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마음의 힘을 기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마음이 약해서 마음의 병에 걸렸었던 제가 마음의 힘을 길러서 어떻게 스스로 마음의 병을 극복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을 마음의 힘을 어떻게 기르게 해줘서 그 마음의 병에서 극복시킬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의 2가지를 영상에 담았으니까 꼭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마음의 힘을 기르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요, 마음이 약해지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마음이 약해지는 이유는 불안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은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왜 만들어지고 어떻게 양상이 진행되는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최초의 뿌리는 무의식입니다.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영역을 뜻하는데요. 이 무의식적인 영역에서 생존의 불안을 느낄수록 현재의식이라고 하는 곳으로 정보를 많이 보냅니다. 왜냐하면은 이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능이랑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모든 생명체는 생명의 안정, 생명의 보장을 위해서 모든 정보를 취합하고 응용하고 창조를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제1번째 명령어는 생존하라 이기 때문에 생존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게 되면은 우리의 뇌는 여러 가지로 경고장을 보냅니다. 그것이 생각이 많아지는 이유인데요. 그렇게 생각이 많아지게 되면은 머리 쪽이 과부하가 되겠죠. 뇌가 많이 쓰이니까요. 그러면은 머리 쪽으로 피를 많이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심장에서 머리 쪽으로 피를 보내려고 하면은 중력을 거슬러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심장이 긴장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양 옆에 있는 폐, 그러니까 호흡도 같이 가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불편하고 불안함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때부터 불안함이 시작됩니다. 자, 우리가 생존의 위협을 받는다라는 상황이 되게 되면은 에너지의 소비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이거에 대응하려고 모든 신경계는 긴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일에도 신경이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는 것이죠. 그만큼 에너지의 소비가 많다 보니까 우리가 어떠한 스트레스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반응하고 대응할 에너지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많이 쓰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돈이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은 굉장히 예민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무의식의 긴장으로 그것은 다시 이어집니다. 왜냐? 에너지가 고갈될수록 생존의 불안 정도는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악순환이 도는 것이 마음이 약해지는 이유다. 마음이 약해지는 알고리즘이자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힘을 기르는 방법에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이 무의식을 잡아주는 겁니다. 이 무의식의 생존의 불안을 잡아주게 되면은 심신이 안정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은 무의식의 생존의 불안이 안정이 돼. 그러면은 현재의식으로 넘어가는 이동된 정보가 적어지니까 생각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생각이 줄어들게 되면은 스트레스 정도가 줄어들게 되면서 엔돌핀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기분이 괜찮아지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심장이 긴장할 이유가 없다 보니까 불안 정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신경의 긴장 정도가 풀리니까 에너지의 누수가 되지 않겠죠. 에너지의 누수가 멈추는 순간부터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움직이다가 움직이지 않는 그 시점부터 회복이 되기 시작하듯이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에너지의 충전이 되겠죠. 그러면은 생각은 적고 감정은 안정되고 에너지는 충만한 상태. 그런 상태면 어떨까요? 머리는 가볍고 그 다음에 내 몸은 이제 파이팅이 넘치는 상태잖아요. 당연히 생존의 불안 정도가 낮아지겠죠. 생존의 안정 정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면은 다시 또 불안 정도가 낮아지는 이렇게 선순환을 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의식을 집중적으로 깨끗하게 만들고 이완시키고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하고요. 그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
늘 프로세스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만으로도 약한 마음이 되지 않을 수 있고요. 사실은 약하다,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저는 전체 인구의 97% 정도는 이러한 방법도 모르고 타고난 게 3%라고 보고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러지 않기 때문에 이 약해지지 않는 그 메커니즘만으로도 이미 굉장히 마음이 강한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갈 겁니다. 어떻게 나아갈 것이냐? 내 심신이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되 하루에 내가 느낀 생각이라든지 감정, 그 다음에 하루의 상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기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생각 정리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반성의 시간이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이 메커니즘을 잡아서 우리가 심신이 온전하게 만드는 것은 교정행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안 좋아지는 것을 정상으로 돌이키는 거죠. 근데 그런 상태 자체를 유지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상위 3% 안에 드는 그런 강한 사람이 될 거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0.1%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하루에 한 번 내가 정해진 만큼 근육 운동을 하듯이 내가 이 마인드의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일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일기는 내가 뭘 했다, 기록을 하는 것인데요. 제가 말하는 일기는 기록이 아니고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나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기, 내가 나를 분석을 할 때 내 에너지가 없잖아요. 그럼 내가 나를 완전히, 온전히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느낀 생각이라든지 내가 느낀 감정, 이런 것들을 온전히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반성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방어기제 때문이에요. 생존의 불안정이 강해질수록 우리의 방어기제는 점점 더 두터워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의 모습을 왜곡해서 바라보게 되고요. 상황을 왜곡해서 나한테 유리하게 합리화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은 진정한 분석이라고 볼 수가 없고 객관적인 반성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내가 이 심신의 온전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 전제가 필수인 겁니다. 상태가 온전해지면 이 방어 기제가 해제되기 때문에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에 대해서 솔직하고 그 다음에 객관적인 사람이 적은 것이 이러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요. 누구나 잘못할 수 있고 누구나 꼬꾸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누구에게나 두려움이 되죠.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잘못하면 어떡하지?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막연함에서 오는 그런 두려움이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반대로 내가 하루에 한 번씩 매일매일 그것을 정면으로 부딪히는 겁니다. 내가 실수한 걸 찾아내고요. 잘못한 걸 찾아내고 그 다음에 내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았을지를 회고하고 반성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삶의 결이 같을 수가 없겠죠. 이렇게 될수록 나에 대해서 점점 잘 알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면은 신기한 게 뭐냐면은 가장 사적인 것이 가장 보편적인 것이라고 내가 나를 잘 알수록 세상에 대해서 잘 알게 되고 남에 대해서 잘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쟁이 있거나 이랬을 때도 내가 빠르게 인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큰 화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나를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이것은 내가 좀 취약해 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결단력이 생길 수도 있고요. 내가 처음 하는 거, 내가 잘 모르는 거,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가니까 더 편하게 모든 것들을 대하고 행동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나를 그동안 불안하게 만들었던 실수, 잘못, 그런 어려운 상황들은 더 이상 나한테 위협이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내가 레벨업을 하게 되는 그런 경험치가 되는 소중한 경험들이다 라고 뒤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마음이 엄청 강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온전치 않기 때문에 방어 기제가 심해서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묻어둡니다. 묻어두니까 마음에서 점점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만 합리화가 합리화를 보태게 되고 핑계가 핑계를 덮어쓰게 돼서 내가 내 자신을 왜곡해서 받아들이고 세상을 왜곡해서 바라보는 것이죠. 그것만큼 추악스럽고 그 다음에 안타까운 삶도 없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방법, 내 상태를 온전하게 만든다. 그리고 마음 운동, 내가 하루에 정해진 시간만큼 내가 나를 분석하고 내가 내 하루를 분석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 두 가지는 이 마음 공부의 전부라고 저는 봅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 공부하면은 그냥 가부좌 틀고 명상,
그 다음에 뭐 어떤 지식, 철학적인 지식을 얻고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도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그것에 반대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알아도요, 아무리 철학을 많이 알고 내가 한자를 많이 기억하고 많이 안다고 하더라도요, 내 상태가 온전치 않고 그것이 내 몸과 마음을 통해서 나오지 않고 내가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실천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 마음 공부다라고 저는 100% 확신하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무의식을 이완하고 그 다음에 유지하는 방법, 그 다음에 하루에 한 번 내가 생각을 정리하는 그 WHW 프로세스, 이 모든 것들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길 테니까 꼭 보고 배우셔서 마음의 힘이 강하고 어디서나 내가 인정하고 그 다음에 반성할 줄 알고 그걸로 인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